때는 18세기 중반 유럽. 당시 서구 세계는 시대적 격변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705년 영국에서 최초로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 산업과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고 농경 중심 사회가 산업 중심 사회로 변화하면서 경제 역시 고도화됩니다.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며 1776년 영국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됐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치, 사회, 학문 등 각 분야에서 혁명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유럽은 왕과 신에 의해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신이 군주에게 백성들을 통치할 신성한 권한을 위임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사회였죠. 그리고 이런 사회를 구시대적이라고 정의하고서 이에 맞서는 지식인들이 등장하니 이른바 계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왕에게 집중된 국가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눠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몽테스큐에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국가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장자크 루소, 이뿐만 아니라 볼테르, 달랑베르, 디드로 등 근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사상가들이 한데 뭉쳐 목소리를 내며 유럽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물론 절대군주제의 권력자들과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들을 억압했죠. 한편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정치담론의 후진국으로 평가받던 독일, 오늘날 바이에른이라 불리는 당시 바바리아에서 한 법학 교수가 계몽을 외치며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 바이스하우프트, 비밀결사대 일루미나티의 창립자였습니다. 1776년 독일 바바리아, 잉골슈타트 대학의 법학 교수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는 당시 유럽에서 논의되는 계몽주의 담론을 독일에서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은 귀족과 성직자들을 이룬 여러 지방 과도정부들에 의해 통치되던 지역, 이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비밀결사대를 조직해야 했습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당시 유럽에서 활동했던 프리메이슨을 롤모델로 삼습니다. 자유로운 석공이라는 뜻의 이 단체는 중세 영국 석공들의 협동조합인 길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주로 직업과 노동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져서 이후 정치, 철학, 윤리, 도덕 등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주도하며 지식인들의 비밀결사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18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각국과 미국에까지 퍼졌죠. 세계 단일 정부를 주장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을 중시하는 등 급진적인 태도로 인해서 가톨릭 교회의 탄압을 받습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이 프리메이슨과 연대합니다. 창립 회원들 상당수도 프리메이슨 출신이었죠. 바이스하우프트를 필두로 모인 이들이 공유하는 이상은 인류의 계몽이었습니다. 내면의 빛을 밝혀서 깨달음을 얻고 이를 통해 어둠과 미신을 몰아낸다. 이게 바로 그들의 창립 이념이었고 비밀결사 이름을 일루미나티라고 정합니다. 라틴어로 빛이 밝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그렇게 일루미나티를 창립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성의 태양을 통해 사람들의 이해를 밝힐지니 이는 미신과 편견의 먹거름을 패퇴시킬진저 나의 목표는 바로 이성이 세상의 우위를 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비밀결사대인 일루미나티는 권력의 탄압과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서 열성적으로 활동해갑니다. 일루미나티의 일반 법령은 그들의 목적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권력 쟁취나 체제 전복 같은 게 아니라 바로 교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럽의 중세 암흑기부터 이어져온 종교적 미신과 억압, 그리고 이런 부조리에 기생해온 권력. 일루미나티는 이에 맞서 사람들을 교육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런 세상은 신이 원한 게 아니고 이런 세상 말고도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요. 일루미나티는 1776년에 창립되어 초기에는 그 회원수가 2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리메이슨, 지식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몇 년 만에 1000명 단위로 그 회원수가 급증했죠. 세력을 독일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왕족들이나 괴테 같은 지식인들도 회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들의 활동 방식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들이 많은데요. 먼저 회원들은 모두 암호명을 사용했습니다. 창립자 바이스하우프트의 암호명은 스파르타쿠스, 로마 노예혁명의 지도자 이름을 썼죠. 계급도 나눠져 있었는데요. 수련자, 미네르발, 깨우친 미네르발 이렇게 3단계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맺은 비밀 서약을 바탕으로 점조직 활동을 했고 회원 각각이 자신의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되 각 점조직의 상급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정체를 모르는 식이었습니다. 일루미나티 회원들은 각 지역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교육하고 부당한 과세나 성직자들의 타락 등을 비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에 자유를 누려야 하고 권리를 가진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교육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했습니다. 빠르게 세력을 불리며 민중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일루미나티. 독일 지역의 권력자들은 본격적인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바바리아 정부를 필두로 대대적인 일루미나티 숙청이 시작됩니다. 비밀단체 활동을 금지시키는 법령을 발표하며 일루미나티를 반역적이며 종교의 적대적인 자들이라고 낙인 찍는데요. 일루미나티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 왕정을 지지하는 사람들 등이 뭉쳐서 일루미나티 사냥에 나섭니다. 창립자를 비롯해 여러 회원들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 결국 그렇게 1787년 창립 11년 만에 일루미나티 비밀결사는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사료를 살펴보면 창립자 바이사우프트는 해산을 선언한 후 독일의 고타시로 가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고 일루미나티에 참여했던 유명 지식인들도 당시 격동의 시대에 따라 각자 다른 활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일루미나티에 관한 공식 기록도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게 섬광처럼 반짝였다가 11년 만에 사라져버린 일루미나티. 하지만 그들이 동참하고 또 설파했던 이 계몽주의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1797년 이런 긴 제목의 책이 발간됩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리고 여러 독서회의 비밀 모임들이 유럽의 모든 종교와 정부들에 대한 음모를 자행하고 있다는 증거들. 저자는 이 책에서 일루미나티를 비롯한 계몽주의 결사체들이 유럽 전역에서 체제 전복을 위해 압력해왔고 그 투쟁의 결과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이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해 또 다른 학자가 쓴 자코뱅주의에 관한 역사에서도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혁명강경주의 자코뱅 클럽이 일루미나티의 사상적 상속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인 토머스 제퍼슨도 일루미나티와 바이스하우프트로부터 영향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일루미나티의 설립 연도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연도 1776년이 일치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훗날 일루미나티는 수많은 음모자들의 주요 소재가 되기도 하죠. 1776년 위대한 실험이라고 불렸던 미국의 건국부터 1789년 왕을 끌어내린 프랑스 혁명까지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 사건들에 일루미나티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은 평등하지 않은 게 당연했고 신이 귀족에게 직접 신성한 권한을 위임했기에 백성들은 당연히 소수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만 했던 이 시기. 이런 시대 상황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간이기에 존엄하며 신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약속받았다는 그런 급진적인 사상을 설파했던 지식인들이 유럽 전역에서 연대했기 때문입니다. 일루미나티 역시 그들 중 하나였죠. 일루미나티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그 암흑의 시기에 밝혔던 계몽의 빛은 그렇게 시대를 타고 현대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계몽을 외쳤던 일루미나티. 하지만 이 일루미나티는 현대에 이르러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음모론의 멍청한 주장과 맹목적인 믿음들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1970년대 히피 문화와 해체주의, 신비주의가 유행했던 미국. 잡지 플레이보이에서 일하고 있던 로버트 안톤 윌슨은 패러디 종교서적을 썼던 친구 캐리 쏜리와 함께 장난을 치기로 결심합니다. 점점 고착화 되고 있는 사회를 뒤흔들어 혼란을 초래하고 싶었던 그들은 가짜 정보를 뿌림으로써 세상을 엎어보고 싶었는데요. 그들은 잡지 플레이보이에서 독자엽서와 제보를 받는다는 점을 악용합니다. 일루미나티라는 비밀 엘리트 집단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런 가짜 편지들을 독자가 쓴 것처럼 위장해서 보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비롯한 미국 역사의 주요 음모들 배후에는 모두 일루미나티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도시전설처럼 일루미나티 괴담이 여기저기 유행하기 시작했고 윌슨은 이윽고 소설작가 로버트 시어와 함께 일루미나티에 관한 SF 소설을 씁니다. 소설은 엄청나게 흥행했고 이때부터 일루미나티라는 집단은 18세기 유럽에서 활동했던 계몽주의자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예컨대 이 소설로 인해서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피라미드 속에 있는 눈, 즉 섬리의 눈처럼 인식되기 시작하는데요. 원래 일루미나티의 상징은 부엉이였습니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를 뜻하죠. 그런데 소설은 섭리의 눈을 일루미나티의 상징물로 규정함으로써 음모론의 소재로 활용합니다. 미국의 달러 지폐 뒷면에 이 섭리의 눈이 있고 섭리의 눈은 미국 역사 곳곳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섭리의 눈이 원래 기독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르네상스 시기 때부터 쓰였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기초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즉 천부인권입니다. 미국 건국 시기부터 곳곳에 이 섭리의 눈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13계층의 피라미드는 미국 건국 당시 13개의 주를 상징하고 그 아래에는 로마 숫자로 건국 연도를 뜻하는 1776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조금만 찾아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음모론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도 일루미나티 괴담은 유행을 타고 곳곳에 퍼져나갑니다. 음모론이라는 게 워낙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다 보니까 각종 방송 매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고 1975년에는 아예 일루미나티가 되어서 세계 정복을 목표하는 롤플레잉 카드 게임까지 등장합니다. 오늘날 온라인에서는 어떤 유명인이 손으로 삼각형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일루미나티 회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부정선거론과 같은 정치 음모론과 합쳐지기도 합니다. 이런 음모론적 대안 세계관은 주로 뉴월드 오더를 중심 소재로 삼습니다. 세계 통합 정부를 출범시켜서 세계를 장악하려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중심에 일루미나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탄 숭배자, 유대계 자본가, 엘리트 기업가 및 정치가 가문, reptilian이라 불리는 파충류계열 외계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멍청한 음모론은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큐아논 음모론 등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향후 다른 영상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최근 이런 음모론이 무분별하게 대중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정치 집단,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음모론에 기생하면서 세를 불리고 있죠.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주변에 전도를 하니까요. 과연 18세기 일루미나티 계몽주의자들은 이런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까요? 인터넷의 등장으로 만인에게 만천하의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각종 음모론과 가짜 정보의 유행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더욱더 멍청해지고 있는 오늘날. 이에 의해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가 오고 있는 지금 이 시기. 21세기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